자, 지금 시간에는 이제 개인 택시는 사실은 뭐 본인이 살라고 하면은 뭐 본인 신용이 뭐 좋다든지 아니면은 목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여력은 안 되고 이제 법인 택시부터 시작을 하시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꼭 들어야 할, 예, 법인 택시 취업 시, 예, 꼭 알아야 될 상황을 제가 저번에 한번 올려드렸는데 요번에는 제대로, 예, 한번 정말 저기 야심차게 한번, 예, 제가 딱 이 영상만 보면 된다 이렇게 해서 한번 시원하게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무조건 내가 들어가는 회사에서 1년은 근무를 하셔야 됩니다. 예. 1년을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하고, 예. 중간에 뭐 몇 개월 하다 나오면 뭐 10개월 하다 나와도 퇴직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들어가는 회사에서 1년은 일을 한다. 예. 정말 막말로 얘기해서 목에 이게 시퍼런 게 들어와도, 예, 서슬퍼런 게 들어와도 나는 무조건 1년을 하겠다. 그 회사에서. 그렇게 마음 먹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배우는 단계잖아요. 일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예. 뭐 일을 아무것도 모르니까 건뚱이가 올려놓은 지금 영상들 초보 꿀팁 있잖아요. 그걸 다 보시는 거는 당연하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조금 경력이 좀 되신 분들 기사님이 올려놓으신 거를 다 보세요. 예. 그게 정말 많은 간접 경험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일단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어떤 회사가 좋은지, 예, 어떤 회사가 나한테 맞는지 모르잖아요. 1년은 그냥 그런 조건 포기하세요. 더 좋은 회사, 좀 더 좋은 회사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내가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뭐 어떤 분은 뭐 택시 타고 물어보라 하시는데, 택시 타면 다 자기 회사 좋다 그러지 뭐 자기 회사 나쁘다는 기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돈 낭비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집에서 제일 가까운 데 있는 회사에 무조건 들어가세요. 그 회사가 뭐 어떻고 좋고 나쁘고 떠나서 대신에 그 회사 들어가는데 안 되는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사고 나서 나한테 책임을 안 물려야 됩니다. 예, 물리는 회사가 있어요.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데 있는 회사가 만약에 나한테 사고 나면 책임을 물리는 회사다. 그러면 그 다음 가까운 회사에 알아보고, 하여튼 사고 나도 나한테 책임을 안 물리는 회사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 거진 원래 법적으로는 못 물리게 돼 있어요. 예. 근데 혹시 이제 모르니까 이렇게 뭐 너도 뭐 몇 프로 내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는 미리 입사하실 때, 예, 전화로 그냥 전화 걸어서 확인하세요. 확인하시고, 혹시 제가 이제 처음 택시를 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뭐 이렇게 운행하다가 사고 나면 저한테도 책임을 이렇게 뭐 이렇게 뭐라지, 수리비나 이런 책임을 저한테, 예, 아니면은 뭐 합의금이나 했을 때 그런 비용을 저한테 혹시 청구를 하십니까? 예. 그걸 물어보세요, 전화로. 그래서 안 한다 했을 때, 예, 그 회사를 가는 겁니다. 예, 가서, 예, 그 입사 뭐 이력서나 회사에서 입사 지원서 같은 거 있어요. 그거 쓰시면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초보로 처음에 택시 하실 때는 거진 사고 날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 났는데 나한테 책임을 물린다 그러면 회사에 봉사하러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예, 짚어주셔야 됩니다. 예. 사고 나서 책임을 안 물리는 회사 중에서 집에서 제일, 예, 출퇴근하기 편한 회사를 가세요. 예. 그러시면 됩니다. 그래 가서 이제
퇴직금도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퇴직금. 예, 퇴직금 없는 회사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거의 없지만 그래도 예, 퇴직금 부분도 1년 이상 1년은 무조건 다닐 거니까 예, 퇴직금 부분도 확인을 하시고 예, 그 다음에 근무 조건 예. 처음 하실 때는 저번에도 예, 말씀드렸다시피 1차를 타지 마세요. 1차는 어느 정도 내가 좀 일 좀 안다 할 때 타시는 거예요. 그때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 타시는 거지 일을 모르는 상태에서 1차는 부담스럽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 할 때는 교대차를 타세요. 예.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간이 더 좋긴 한데 주간이 좀 뭐 야간이 차 막히는 게 더 낫다. 내가 운전할 때 주간에는 또 차 막히고 싫다. 그럼 야간을 타셔도 돼요. 근데 야간은 조금 주간보다는 초보 기사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이제 좀 스킬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하여튼 전 주간을 추천을 하는데 정 뭐 차 막히는 게 싫다 하면 야간까지 타셔도 되는데 1차는 될 수 있으면 타지 마세요. 처음에. 예. 그것도 회사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초보 기사님이 알아야 되는 사항이 뭐냐면 일단 집 근처에 최대한 근처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가스 충전소가 또 가까워야 돼요. 예, 회사랑. 예. 가스 충전소가 먼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집에서 가까워도 그건 가까운 게 아닙니다. 예. 뭐 회사 소유 가스 충전소가 멀어서 거기 가서 넣고 다시 회사 들렸다가 집에 가야 된다. 이렇게 돼버리면 거의 시간이 많이 잡아먹거든요. 그런 회사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예. 가스 충전소가 회사에서 가까워야 그게 진짜 집에서 가까운 회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가스 충전소까지 챙기셔야 됩니다. 혹시 회사가 그것도 전화로 물어보시면 돼요. 혹시 가스 충전소가 회사 근처에 있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셔야 돼요. 근데 뭐 우리 계열 충전소가 있어서 좀 거리가 되는데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 회사는 가시면 안 됩니다. 그건 집하고 가까운 회사가 아닙니다. 매일 가스 넣고 회사 들렸다가 집에 가야 되는데 그럼 그 매일 뭐 이동이 또 필요 없는 이동 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체크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 차를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차를 내가 어떤 차를 탈 것이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정말 운전에 자신이 있어. 예. 택시는 안 해봤지만 진짜 운전 잘하고 내 차도 진짜 내가 운전을 너무 잘해서 기스 하나 없어. 그럼 새 차 타셔도 돼요. 물론 그래도 일반 운전하고 택시 운전 달라서 다르지만 차를 정말 곱게 정성껏 잘 모시는 분들은 바로 새 차를 줄 가능성은 많지는 않지만 주면 타셔도 돼요. 근데 보통의 분들은 처음에는 차 정도, 차의 차 종이 아니라 차의 키로수도 대충은 확인을 하고 회사에 입사를 하셔야 돼요. 예. 보통 초보니까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제 막 폐차되기 일보 직전에 차를 주거든요. 그러면 손님 모실 때도 조금 차가 너무 낡으면 손님 모실 때도 조금 내가 조금 손님한테 미안한 마음도 생기고 그리고 내가 또 차가 낡으면 여러 가지로 좀 운전하는 것도 아무래도 그렇죠. 불편하고 그러니까 너무 차가 오래된 차 뭐 다 이제 차 없애기 폐차 직전의 차는 아무리 내가 초보라도 운행을 하시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입사 전에 차도 몇만 킬로 정도 타는 걸 몇만 킬로 정도 저기 주행거리가 있는 걸 주는지도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만만하게 하시지 말고 나는 몇만 킬로 정도를 차를 줘야 여기 들어오겠다. 만약 그런 차를 안 주면 딴 데로 가겠다.
그리고 나는 무조건 여기 들어오면 1년 이상 일할 거다. 예.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하시면서 될 수 있으면 차를 주행거리가 조금 짧은 차로 받아내셔야 됩니다. 그것도 본인만의 능력에 의해서 그게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 이상 내가 무조건 여기 다닌다. 그걸 강조를 하세요. 그리고 내가 운전을 좀 보통 이제 운전을 많이 하신 분들은 그런 점을 강조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차는 될 수 있으면 키로수가 많이 안 탄 차.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0만 정도로 왔다리 갔다리 받으시면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적어도 30만 이하로 받아내시면 부드럽습니다. 처음 일하실 때.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시는 지역에 따라서 내가 지리감이 전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지도를 한 장 사세요. 내가 운행하는 지역의 지도를, 교통지도, 그냥 지도 말고요, 교통지도를 사셔가지고 미리 입사하시기 전에 조금 지도를 숙지를 하시는 게 일하실 때 좀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오래된 기사들은 이제 동네를 다 가봤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택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거진도 안 가본 동네잖아요. 그리고 뭐 길도 잘 모르고 하니까 교통지도를 사셔가지고 조금 공부를 하시고 그렇게 입사를 하시면 정말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입사를 하시게 되면 처음에 좀 의욕이 불타올라서 좀 이렇게 막 일욕심을 부리시는데, 일을 배우실 때는 절대 일욕심 부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내가 숙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일을 하다가 보면 탈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일욕심을 부리시면 안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하루하루 내공을 쌓아간다는 그런 생각으로 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손님한테도 내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택시 한지 얼마 안 됐다는 거를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돼요. 제가 손님 타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부드럽게. 제가 택시 진짜 제대로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 혹시 조금 제가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안 하시고 뭐 아는 척하고 막 이렇게 막 하셨다가 정말 제대로 된 손님한테 만약에 걸리면 아주 낭패를 보시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척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고 그러면 손님이 내가 어지간한 실수를 하면 이해해 주십니다. 미리 밑밥을 잘 까셔야 됩니다. 손님한테. 내가 얼마 안 되고 열심히 배우고 있다. 이런 걸 어필을 하셔야 처음 하실 때 문제가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회사를 안 들어가도 되는 회사가 있어요. 안 들어가도 되고 뭐 가스만 넣고 회사는 안 들어가도 되는 회사. 근데 처음 입사하실 때는 그런 회사를 들어가시면 안 돼요. 왜냐면 처음부터 이제 회사를 딱딱 들어가서 그날 일을 마감을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지, 처음부터 그렇게 막 안 들어가도 되고 막 이래가지고 몸은 편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일을 제대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택시를 시작하시면은 일을 제대로 배운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셔야지, 처음부터 날림을 배워버리시면 그러니까
날림 택시기사가 되는 거예요. 제대로 일을 아는 택시기사가 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칙이 바로 서 있고, 예. 그 원칙을 딱딱딱 지켜내는 회사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예. 그런 부분도 체크를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매일 회사에 들어와서 이렇게 입금 보고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다, 안 돌아야 된다 이러면은 그 회사 다니지 마세요. 처음에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차를 받으실 때 그냥 차 주면 주는 대로 타고 막 나가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차를 이렇게 배정을 받으시면 타이어가 마모가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점검이 다 완벽하게 돼 있는지, 오일 같은 거,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을 점검을 싹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하고 일을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운전도 미숙한데 차가 점검이 완벽하게 안 돼 있으면 사고 확률은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타이어, 마모도 체크, 그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일 교환 이런 거 다 돼 있는지, 차가, 그런 거 완벽하게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일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처음 택시를 하시면 의외로 재밌어요. 내가 긍정적으로 일을 하시면. 내가 부정적으로 일을 하시면 힘든 직업이긴 맞는데, 내가 긍정적으로 일을 하시면 내 자유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뭐 누구 눈치 안 봐도 되고, 내가 뭐 차 안에서 뭐 저기 뭐 내가 노래도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뭐 마음대로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니면서 뭐 지리도 익히고, 손님하고 또 대화도 하고 하다 보면 재밌게 일을 할 수 있어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제반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사항을 충분히 체크를 하고 일을 시작을 하시면, 그러면 행복한 택시 기사의 길로 쭉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을 쯤 되실 때 그때 이제 판단하시면 돼요. 아, 이 회사가 나한테 맞는 회사고 좋은 회사다 하면 거기를 계속 다니시는 거고, 만약에 아니다, 더 좋은 회사를 이제 내가 알게 됐다 그러면 1년 딱 퇴직금 받고 회사에 말하고, 나는 또 좀 다른 회사 한번 가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고, 왜냐면 반납을 받아야 되니까 자격증을, 그래야 다른 회사로 옮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또 더 좋은 회사로 도전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또 하시면서 돈 모으셔가지고 개인 택시 하시고 싶으시면 개인 택시 도전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처음 택시 회사 가실 때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 체크를 완벽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부분도 중요해요. 그 주간 야간 근무하시는 배차 보시는 분들, 그분들도 어떤 분인가를 본인이 조금 간을 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런 분들이 또 안 좋은 분들이 근무를 하시면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뭐 낼름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냥 뭐 낼름 들어가지 마시고, 그런 부분 철저하게 체크를 하셔가지고, 내가 최대한 일하는 거 말고는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회사를 선택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내가 일하는 거에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회사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을 이렇게 마치고 다음에 보충으로 한번 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